안녕하세요. 팔월로 접어들었고, 무슨 저는 어제가 8월 달 시작일이었는데, 7월 31일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8월 1일은 또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 기억 속에 이런 게 있죠. 그 참여자 수를 1억 명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 일종의 그 공공연한 목표처럼 수치상으로는 전 세계에 1억 명의 KOK 이용자가 있도록 하는 게 목표로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참여자 수를 그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진행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참여 증명이라 해서 POP 그 Proof of Participation 해가지고 참여 증명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죠. 그 참여 증명에 참여를 한다는 기준이 스테이킹이었고, 그 스테이킹을, 어, 그 POP를 통해서, 참여 증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데, 그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참여증명이라는 거를 썼고, 그 참여증명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참여를 하는 데는 스테이킹이 이루어지고, 스테이킹이 이루어지는 만큼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보상 리워드를 받은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뭐 2021년 11월 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전 상황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전혀 모르는 상태로 참여를 했고, 그 참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거를 저는 본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본 거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가격 이윤화 정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말리려고 하다가 좀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쉬워요, 뭐든지. 어떤 분들은 이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그 조작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몇 번의 뭐 반복적인 그런 그 조작을 해보게 되면은 그 역시 어려울 건 없지요. 되게 어렵다는 게 사실은 뭐 2020년, 21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 그리고 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재택 근무를 해도 이 경제는 돌아간다. 생산직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재택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 뭐 교육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것 자체도 뭐 사실은 이미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 그 앱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앱 속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또는 쇼핑몰을 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아주 쉽죠.
뭐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데처럼 이게 거창한 내용의 저기 그 사업이라든가 또는 그 이용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은 데는 당연히 많은 사업 분야들이 또는 광고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불을 뭔가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억 명이다라고 하면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1인당 50개 정도의 기업회의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50억 개를 다 풀어서 유통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유통 물량은 15억 개로 한정이 돼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억 명의 어 그러니까 1인당 가질 수 있는 그 평균으로 했을 때 뭐 15개라고 하면은 1인당 15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나는 수만 개, 수십만 개를 가지고 있다. 뭐 어떤 사람은 100만 개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뭐 그 15개, 50개, 뭐 100개, 1000개 이거는 우리 귀에 이렇게 들리는 그 숫자로는 엄청나게 적은 거지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업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였잖아요. 그게 조금만 보충이 되고 그랬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스테이킹을 한 참여자 수를 따졌을 때 최소 100만 명까지는 간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떠한 사업자든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 블록체인 상에서 D앱으로 구동이 되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D앱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플랫폼 자체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너무나 쉬웠다는 거지요. 그렇게만 흘러가면 좋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계를 좀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쯤이나 하면은 사람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로드맵상으로 봐가지고 그한 뭐 로드맵은 둘째치고 기간을 따졌을 때 한 2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콘텐츠는 너무나 빈약했다. 근데 그 빈약한 정도를 그냥 보고만 방치를 해둘 이유가 있었느냐. 그래 제가 정말 화딱지가 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화딱지가 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KOK가 아시다시피 7달러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면은 몇 개만 이 매도를 해가지고 그 운영 자금에서 이 콘텐츠를 보충을 해주는 역할만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리는 거는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돈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 얼마 정도의 월 구독료를 주면은 이거를 계속 뭐 매달 그 정기적으로 월정 금액을 얼마를 준다고 해서 월정이라고 했으니까 월 단위 베이스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게 돈이 뭐 아,
억 단위도 아니고 뭐 많아야 한 4, 5만 불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4, 5만 불 예를 들어 7만 불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7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 개만 있으면은 7만 달러가 돼요. 그럼 그거의 한 절반 정도, 한 3만 5천, 그러니까 한 5천 개 정도만 해도 3만 5천 달러. 뭐 한 보통 그 정도 수준이면은 월정액을 지불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송가병 씨 같은 경우에는 1100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 개수가 5천 개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가격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를 못했으니까 그렇다 손 쳐도 저희가 발행을 해놓은 게 50억 개고 50억 개 중에서 15억 개만 일단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그 보상을 통해서 이 유통 물량을 풀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정도의 그 숫자라 그러면은 이게 1년 해봐야 예를 들어서 만 개를 1년 해봐야 12만 개밖에 안 돼요. 그거를 3.5달러로 했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24만 개. 24만 개면은 3.5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24만 개 정도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1년간 그런 액을 지불을 하면서 콘텐츠를 제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쉬운 거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생태계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 이런 것들이 그 제가 이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로또 복권이 낙점이 되는 것, 되지 않았는 거를 그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토큰을 준다. 무상으로. 그 다음에 그 에어드랍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그 사업자가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자기들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토큰을 무상으로 그냥 에어드랍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낙점되는 로또 복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회원 가입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회원 가입을 한 객관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 코인 토큰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ICO조차도, 근데 실제로는 ICO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상장 또는 저기,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 그,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놓는다고 했을 때 그런 조건조차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쪽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좀 모이고 나면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상장도 시키고 그다음에 광고주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우리는 여기에 인원이 실제로 뭐 몇만 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한번 넣어볼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KOK에서도 시작은 POP라는 그 알고리즘으로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 이 사실은 정말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언젠가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게 2021년 한 뭐 실제로는 말들이 오고 가고 했는 거는 2월 달인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들이 주장을 하는 어떠한 쪽하고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계약서를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전 이사장조차도 보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 해서 어, 어떠한 업체가 계약 관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구 버전의 그 D앱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케어케 플레이 앱이 약간은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뭐 소위 말해서 약간 디자인상으로만 조금 보기 좋아졌다.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그때부터 저희는 이게 그 아마 제가 보기에 또 그랬던 것 같은 게 그 시점부터 이 참여자의 수는 좀 이제 그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이전에 한 사람들이 그 뭐 일단은 그 나름 수익이 좋았다는 게 눈으로 보여졌고 또 하나는 이 거래소가 한 개가 아니고 이 점차적으로 거래소에 그 상장된 숫자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신규 참여자들이 결국에는 매수세의 역할을 했고 그 결과 가격도 오르고 가격은 오르는데 내가 가지는 토큰의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 이 변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 정도에서 저희가 그 재단에서 한 번쯤은 그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그 스테이킹의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한을 분명히 좀 시켰어야 된다. 그게 2022년도에 정책 변경 예고,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그거를 실행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사람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이 POP를 이용을 하고 그 목표가 1억 명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그 증가세를 봐가면서 실제로 그 스테이킹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줄였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만 불로 그 당시는 제가 보기에는 만 불 정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500불 또는 1000불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춰놔야지 되지. 이게 지금과 같이 무한대까지 스태킹을 할 수 있는 걸로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지금 5,000달러까지는 지금 상한이 제한이 돼 버렸죠. 그 이유를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5,000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이 돼 버렸죠. 재스테이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신규로 그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내 지갑에 넣고 스테이킹을 하는 거나 보상받은 거를 스테이킹을 하는 거나 그러니까 재스테이킹이 하는 개념 자체가 뭐 신규로 한 건지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게 재스테이킹이 안 된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5천 불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가능할 것 같아요. 5천 불 미만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5천 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사라져 버렸죠. 지금은 사실은 제 스테이킹이 돼야죠. 왜? 플랫폼 가격이 없어졌고, 개수가 지금 교환 자산이라는 것 자체를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은 US 달러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재스태킹도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어 5천 불이다. 5천 불이 되려 그러면은 지금 0.0005달러라고 치면은 5천에 공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여야 되나요? 그러면은 5천, 5만, 90만, 500만, 5천만 개가 천만 개까지는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사실은 그거조차도 지금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제 스테이킹을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 제가 저녁에 한번 제 스테이킹을 한번 몇 개라도 한번 해보든지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 늘어나는 게 실제로는 1억 명의 목표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건데 100만 명 수준에서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정지가 되어버린 상태죠. 그러면은 100만 명이라는 게 1억 명 기준으로 하면은 1%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없어진 게 등급 수익 없어지고 후원 수익 없어졌는데 등급 수익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 그 처사라고 보지만은 문제는 후원 수익을 없앴는데 어떻게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보상을 받는 게 하루에 뭐 몇백 원이 될지 몇십 원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과 그 돈과 이런 것들을 허비를 해가면서 이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해라. 뭔가를 소개를 해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졸속의 정책, 뭐 졸속의 정책을 넘어서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저는 KOK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지 않을까. 그거는 뭐 제가 그 이유는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KOK 외에 나머지 세 가지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기적으로 일단은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그 디지털 콘텐츠들이 제대로 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등급 수익 날리고 후원 수익 1대 2대 정도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개를 하는 사람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실제로는 큰 그 메리트이 없죠. 플랫폼 자체가. 실제로는 어디에 타겟이 맞춰져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디벨로핑 컨트리라 해서,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개발도상국에 좀 이 금융적, 문화적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 K 콘텐츠에 대한 열망은 인기도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왜? 일단은 소자본으로 해서 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달러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뭐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그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 가지고 뭐 쇼핑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그 콘텐츠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키아스크 그러는데 그 키아스크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은 요즘 어디든지 가면은 키아스크를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식당 같은 경우에 뭐 구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소도시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조금 뭐 그 큰 대도시, 광역도시 뭐 저기 그 서울시 정도 이런 데 가면은 웬만한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다 이용을 하고 그 키오스크를 이용을 안 한 데가 그 차라리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것만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들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키오스크 자체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저희도 뭐 후발이 돼도 상관없이 지불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또 이용을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맹점이 있죠.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거래소의 가격이 늘상 늘뛰기를 해서 어떤 때는 같은 수량을 받아도 이득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거는 또 뭐 사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거는 좀 복잡한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이전에 키오스크를 이야기를 하는 그 이, 이전 운영사라고 하고 앱을 개발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뭐 보상 체계도 약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상한 금액도 좀 낮게 설정을 한 그런 상태에서 플랫폼 가격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큰 갭을 두지 않고 작동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 이 전 세계적으로 뭐 가상자산 또는 주식 이런 것들이 그 날개 잃은 듯이 추락을 할 때 저희 KOK만큼은 그래도 어 뭐 지금과 같은 이런 가격이 아닌 그 당시조차도 뭐 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뭐 60% 이렇게 하락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과 같이 99.9%가 이렇게 하락이 될 정도까지는 절대로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을 좀 내다볼 수 있거나, 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수준들이 저는 평균 이하, 아니, 뭐, 바닥 수준의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범법 행위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그 범법 행위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메인넷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 이전을
자산 이전을 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정말 한 거의 1년 정도를 미드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소개를 했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어려웠다. 근데 그 기술력 그런 것만 자꾸 내세우면서 뭔가를 해보고자 했는데 웃기 삼는 소리지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고사양의 노트북을 사용을 한다거나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거나 고사양의 뭐 또 이러한 이제 전자제품을 사용한다거나 내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내한테 버거울 정도의 기능을 가진 거를 그런 거를 개발을 해놨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용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비싼데 차라리 그 돈 좀 아껴가지고 내가 필요한 기능의 끝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더울 때 어디 가서 냉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누구와 만나가지고 막걸리라도 한 잔 먹고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바닷가로 뭐 드라이브 식으로 가가지고 회도 한 사람 먹고 오고 뭐 그런 데 쓰지 쓸데없이 고사양의 것을 사용을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다. 그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금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금액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고사양이지만은 휴대가 좀 수월하거나 뭐 이런 걸로 또 구매를 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고사양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기술력으로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엄청나게 자기들은 그 뭐 높은 그러니까 하이텍 기술을 가지고서 하이텍과 같은 그런 이제 고난도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사용자가 그걸 못 따라가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뒤도 않는 인간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지도 잘 모르면서 꼭 그 재단의 사람처럼 재단에서 알고 있는 것을 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은 제일 많이 벌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 말로는 뭐 모든 것들 다 옮겼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들은 분명히 비트와 이더를 교환을 해주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로 다 확인을 하면은 접근만 하면은 걔네들이 몇 개 가져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KOK만 자산 이전 100%다 했다라고 지랄 떨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는 비트 이더를 어, 교환을 해주던 시점에 그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역으로 추적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누구의 말을 빌리면은 아니, 이더리움은 한 20만 원, 뭐, 비트코인은 한 500만 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은 한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4배,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된다고 하면은 20만 원이면 20배. 그거는 가치가 하락이 된 게 아니고 가치가 상승을 한 거지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수량을 받아놨다고 하면은 그게 돈이 뭐 1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저기 뭐고 양아치처럼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정책을 이딴 식으로, 어, 진행을 시켜가지고, 모든 생태계들 지금, 파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모든 게 올스톱이니까. 근데 그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메인넷, 그것도 지금 완전히 올스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뭐 생각보다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죠. 우리를 너무 바보로 생각하고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좀 답답하게 만들고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KOK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산 이전을 다 메인넷이라는 데로 옮기도록 한 다음에 얘들이 벌써 해버렸잖아요. 뭘로 했어요? KOK를 페이스타라는 걸로 수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KOK가 그 전부 다가 넘어갔을 때는 KOK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그럼 그 기록 필요 없는 거지요. 뭐만 떨렁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세 가지가 결국에는 뭐 그냥 그 구름 그 솜사탕 뭐 떼먹듯이 홀라당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콘텐츠도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플랫폼 가격이 같이 연동을 해서 움직였다고 하면은 지금 저는 이 개혁의 가치는 7달러가 아니라 뭐 두 자리 숫자의 어, 그 가치가 지금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본래 지금 제가 뭐 국감 제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에 그게 전부 다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 그, 실제로 여기에 주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좀 돼야 되는 이 역할 자체가 소위 말해서 박힌 돌을 쳐내고 굴러온 돌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어떠한 사무실을 잘 이용을 하고 공장을 잘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뭐 노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테리어를 뭐 좀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좀 이게 어, 그 예를 들면 전산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주러 들어와갖고 이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점유를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거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부터 모든 자산까지 다 가지고서 어 지들 그 자회사라든가 뭐 해외 공장을 설립을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어떤 데는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 돌리기 소위 말해서 자금 세탁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호의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개들도 무조건 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날아다니는 총알에 맞아 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딱 엎드리고 아니면은 뭐 그 은폐물 속에 숨어가지고 요즘은 아예 뭐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질 않지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임시방편 막기 해가지고 이거를 그 다른 걸로 조금씩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어려운 말 써가면서 뭐 마구 해대니까 뭐 심지어 뭐 거기에다가 밥차까지 보내주고 뭐 난리치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하나 나타나는 것들이 없는 이유가 지들이 내뱉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그 실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뱉어 봐야 또 날라올 거는 부메랑처럼 더 뭐 조만한 요만한 그 부메랑을 보내면은 뭐 이 정도 되는 부메랑이 날라오고 뭐 이러니까 다 숨어버렸다. 저는 그렇게밖에 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그 현상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한 시간 뭐 거의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의 내용이 가다가 괜히는 날려버렸다가 또 뭐 아나운서를 써가지고 뭐 그 저기 이 녹화분을 올려놓고 괜히 하면 또 날려버리고 거기에 그렇게 한 사람들만 지금 뭐 먹고 사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아, 스트레스 뭐 만땅이지요.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이게 그 질병 두 가지 정도가 아주 그, 그 찾아오는 경우가 많대요. 하나가 아, 간과 관련되는 질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치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 진을 다 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휴가를 가거나 그러면은 뭐 그 더위에 지친 데다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과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간이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 과다해지니까 그런 뭐 질병들도 생긴다는 그런 그 의학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좀 참조를 하시고 최대한 기력 잃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면서 이 여름 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